아침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기러기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는데요. 겨울철 되면 기러기가 왜 떼로 다니는데 V자로 날아가죠? 근데 이렇게 나르면 70%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떼져갈 때 울음소리가 바로 서로한테 이렇게 응원하는 응원가라 그러는데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그 기러기 떼들이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네. 이렇게 V자로 날면 서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 네. 덜 힘들어지고 그래서 4만 킬로를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기러기 날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위로해 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임재범이 맨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래봐야 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성탄절 같은 때 특히 그런 위로가 참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내가 위로가 안 돼요? 남자한테 위로 못 받고요. 저는 여인들한테 위로를 받죠. 네. 기러기가 아니고 전 멕시코 갔었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네. 제 노래 제비 있죠? 네. 거기서 그 제비 노래 사연을 알게 됐는데 현지에서 제비라는 노래가 그 멕시코의 유명한 민요예요. 그래요. 네. 아주 유명한 민요야. 제일 유명한 그렇죠. 그거 이제 내가 번안해서 부른 건데 거기서는 그 제비의 가 해석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영원한 이별을 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비들이 겨울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가잖아요. 생각해봐. 기러기는 좀 길지만 제비는 불과 요만한 날개로 몇만 킬로를 날아가야 되니까 그 비바람 막 눈보라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니까 힘없는 친구들은 죽는데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무인도에서 나머지 일생을 보고 네. 건강한 친구들만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비는 그렇게 애달픈 이별이란 그리고 여러분 그 지친 삶에 좀 응원가가 되고픈 명작 스캔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명작 공개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목받지 못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미술관은 한 개의 의자가 있다. 가스등이 비추는 방. 우아하고 안락한 의자 위에 두 권의 책과 불 켜진 초. 의자의 주인은 화가 고갱이다. But not just a chair, it's Gauguin's chair. It's during the period that Van Gogh and Gauguin were working together in the south of France. You could say some kind of portrait of his friend who was living with him. And they have been living together for 2 months in the south of France. 19세기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가 그린 또 다른 의자. 밀집과 나무로 만든 단순하고 소박한 의자다. It is a refined chair, it's an armchair, a leaning chair. And that something has to do with how Van Gogh looked at Gauguin. When you compare it to his own chair, which is a simple chair with no arm leanings and armrests and things like that. It's just a simple wooden chair that is himself. A simple peasant, you could say, a simple laborer. 두 개의 의자를 통해 고흐가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 빈센트 반 고흐의 고갱의 의자 그리고 빈센트 의자 두 개의 작품이 저희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 보니까 이게 크게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림이. 네, 너무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쵸, 예. 그리고 저렇게 의자만 클로즈업해서 화쁘게 담은 그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 그림 저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그냥 의자를 놔두고 이렇게 그림 연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신기하네요. 예. 지금 TV 보시는 분 중에 네. 이게 고갱이 그리고
저쪽 거는 고흐가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둘 다 고흐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그린 거예요. 고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네. 이 책을 그려놨다는 거. 의자에 술병 안 그리고 둘 다 술을 먹었는데 책을 그렸다는 거. 자기는 뭐 한갓, 담배, 파이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이거 그릴 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스등까지 요거 저 그려 놓은 거 보면 굉장히 네. 굉장히 흠모하고 네. 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기는 뭐 초라한, 이 사람은 자기 방 그린 것도 굉장히 초라해요. 뭐 침대 하나 있고 뭐 그거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네. 이게 굴곡 있는, 이거 만들 때 이건 힘들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 배려심을 여기서 읽어야 되죠. 네. 아를르라는 이제 동네에서 둘이 네. 같이 살았잖아요. 네. 2달 정도 같이 있었나요? 9월부터 12월 23일까지 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좋으면서도 나빠지는 시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것이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 네. 정말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마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방향이 그러네요.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을 때는 반대로 놓으면 아. 서로 틀어진 듯한. 그렇죠. 이거 순서를 바꿔놓으면 그런 진짜 등 관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네. 되네요. 그 의자를 보면 왼쪽 의자는 농부의 의자. 그래서 신학도였던 그 반고의 철학과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오른쪽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페르시아의 카펫. 그건 고갱이 아주 좋아했던 문양입니다. 이런 문양이 오른쪽에 드러나는 것이죠. 네. 의자가 팔걸이가 있느냐 없냐가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팔걸이가 있는 의자는 딱 이런 자세가 돼요, 일단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단 자세가 굉장히 여유롭고 이렇게 귀족적이라고요. 거만스럽고. 예, 이렇게. 근데 팔걸이가 없으면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의자는 팔걸이가 없고, 응? 그 고갱의 의자는 팔걸이가 있고, 이미 그 안에 고흐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응? 그렇네요. 음. 네. 선배 화가에 대한 존경심을 이제 의자에 이렇게 그린 반고흐의 작품. 이 의자에 과연 어떤 스캔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1888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랐다.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귀를 잘랐을까?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고갱과 고흐. 고흐는 고갱이 자신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서 의자를 그렸다. 고흐는 1888년 프랑스 남부 아르에 정착한다. 그리고 화가들의 예술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세운다. 먼저 그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 고갱을 초대한다. 예수와 12제자를 연상시키는 12개의 의자와 고갱을 위한 의자를 준비한 고흐. 그는 고갱과 함께할 예술 공동체의 꿈에 부풀었다. 마침내 그해 10월 23일 고갱은 아르의 노란 집에 도착했다.